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기면서 양쪽이 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단장들이 그냥 연일 계속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 떠서 북한군의 기총 소사로 숨지고 그 위에까지 소각당하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까지 당하는 그런 처참지경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은 뭐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느냐? 잠을 잤느냐? 술 마셨느냐? 아니면은 뭐 유엔 총회에서 했다는 자기 영상을 보고 있었느냐? 기타 등등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건대는 문재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날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맞불 작전으로 우리도 그렇다면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다 태스크포스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인데 그 이대준 씨의 형이 있습니다. 그 친형인데요. 이름이 이래진. 거기에 그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도 함께 있더군요. 이제 두 사람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지금 그 억울하게 숨진 동생의 그 명예회복, 그날의 실체적 진실, 이건 밝혀내겠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왼쪽이 이래진 씨, 오른쪽에 이제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정식 청구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요. 이래진 씨가 이렇게 말했군요. 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아마 크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또 TF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개인사까지 들먹인다 라면서 이제 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아주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물론 상대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발표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폭로를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자신의 고향이 호남이니 같은 전라도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라고 하면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 9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년 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 사람이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준 씨한테 와가지고, 아마 그분 고향이 전라도인 모양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텃밭이 호남이니까 우리가 뭐 초록은 동색이라 같은 편 아닙니까? 월북으로 화끈하게 한번 발표 한번 해주시죠. 동생이 월북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넉넉하게 보상금이나 뭐가 가도록 해줄 테니까 뭐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회유를 자기한테 했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건 잘못하면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함부로 이걸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반박했다가 그런 사실 전혀 없다 했다가 녹취라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그 민주당 당직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나오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녹음된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래진 씨 말을 조금 더 옮겨드리겠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방관한 그들은 모두 살인자다. 다 같이 공모한 엄청난 범죄자였다. 동생이 죽고 나니 떠들어낸다. 동생이 월북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이다. SI 특수정보 첩보가 있다면서 국가안보 군사 기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걸 들은 X자식들은 저 형이라는 이래진 씨도 입이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물론 유족들 입장을 이해를 10분 하지만 이래진 씨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수록 말이 이래진 씨 유족 대표로서의 이래진 씨의 말이 정갈하고 그다음에 드라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숨진 해수공무원의 친형이라는 이재진 씨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울분에 젖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욕설을 하고 먼 자식들 도구 그거겠죠 뭐 도구 자식들이라고 민주당 사람들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근거가 지금 뚜렷하지 않은 막 폭로라는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은 국민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그래서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이 복장도 좀 잘 정돈된 옷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아무리 슬픔이 울분이 북받쳐 오르더라도 그것을 다지고 눌러서 아주 이 안정된 표정과 안정된 목소리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섞지 말고 싸늘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무미건조한 듯이 보이는 그런 어투를 써야 됩니다. 이래진 씨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국민 여론이 숨진 해수부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굉장히 그 울분이 막 북받쳐 오르는지 좀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들은 X자식들은 주둥이 닥치고 듣고 낄낄댔을 것이다. 이런 말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이 동생을 발견하고 체포를 했다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우리나라 땅으로 송환해서 월북을 따지고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맞는 것 아닌가? 결국은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월북 정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인사까지 까발린다. X자식들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뭐 했는지 따지고 물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말 뭐 그거야 맞겠지요. 그리고 유족 입장 이해를 합니다만 유엔의 인권 보고관이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성을 들고 옹호를 해줬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유엔 약식 처형 실무 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 국민의힘 쪽에서 단장이 이제 하태경 의원인데 하태경 의원도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팩트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첫 번째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해수부 공무원이 뭐 자기 스스로 바다에 빠져서 이 조류를 타고 북한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배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실족을 했든지 아무튼 잘못해서 추락을 했다라고 최초 보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라간 것이다.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면 보고라는 겁니다. 서면 보고.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또는 프린트를 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이 보고서는 남아있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어딘가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보고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랍니다. 거기에 추락이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국자들의 최초의 판단은 이거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이다. 그 대통령한테 가는 국방부나 해경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렇습니다. 2번, 3번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올리는 거지 그냥 첫 번째 누구 전화 한 통화 받고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갔다가 청와대 대통령님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그 부분 다시 고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초 보고서가 중요한 거고 그것은 서면 보고였고 그 서면 보고에는 추락, 월북이 아니라 추락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태경 단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일 그러니까 2020년 9월 22일 저녁 때 대통령에게 올린 첫 보고서에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이튿날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그 또 이튿날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대준 씨 위치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와 관련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물에 빠져서 저쪽에서 발견됐다는 걸 감청을 하고 그날 오후 3시 반쯤 그리고 총 맞아서 죽은 게 저녁 9시 반쯤인데요. 이 6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보고서만 이렇게 한번 보고 딱 내려놓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오면 어찌됐건 참모들, 비서들 또는 해당 부처장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이 충고를 받았는지 몰라도 나중에 책 잡힐 말을 대통령이 하는 법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경각이 달려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리고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이럴 때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비상 채널을 통해서 평양 당국에게 그 우리 국민이 그러고 있으니 실족을 해서 지금 그쪽 해역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국민 생명을 잘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쪽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가만 대고 있어야 되는 건지 밑에서 눈치껏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의중이 뭐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태경 단장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 단장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은 월북 증거로 꼽혔던 감청 첩보에 대해서도 7시간에 걸친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러니까 7시간 동안에
북한 경비선하고 육지에 있는 이제 본부하고 서로 계속해서 무전 연락이 오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7시간 분량이면은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녹음했다가 나중에 풀어보는 거 작업해보면은요, 1시간만 얘기 주고받고 해도 원고지가 수십 장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7시간이면 아마 몇백 장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진짜 월북이었다면, 만약 북한 경비정에 있는 그 북한군이 진짜 월북으로 판단을 했다면 월북이라는 말이 수십 번은 나왔을 것이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100% 똑 떨어지는 증거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아무튼 2번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친 뒤, 2번의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친 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건 22일,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청와대에 공식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월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통일부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었다. 뭐 이런 자료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 여기서만 일들이 쭉 월북으로 진행됐지 정작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완전히 모르고 있었다 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이제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해수부하고 해경하고 국방부의 입장이 6월 16일 날 발표됐던 것처럼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양쪽에서 입장이 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에 관련돼 있다. 뒤집기 시도를 하는 거죠.